어쨌든 우리 한동훈 씨가 검사 때 남긴 명언이 있거든요. 걸리면 가야 된다. 근데 그게 걸렸잖아요. 특정인이 조작한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걸려버렸잖아요. 이랬으면 되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저는 그 대한과 미래 20명의 국회의원들보다 10만 당원들이 훨씬 더 무섭고요. 윤리위가 고심 끝에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고 이걸 방치하면서 당의 내분을 키웠다는 정치적 책임. 평당원 하나의 징계를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한다. 이게 전례가 되면 이제 다음번에 징계받을 평당원 뭐 나도 똑같다, 나도 전당원 투표해달라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이 뭐 특혜십이나 앞으로의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지도부에서 잘 알아서 최고위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겠죠. 해야 되냐면 조국 대표를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무릎 꿇고 스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돼요. 자기가 멸문지화를 이제 자기도 한번 가서 배워서 동훈신당. 그러니까 누가 끼워주겠어요. 시기가 자기가 당차리는 수밖에 정치인 없어요. 단지 윤석열의 신복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찍혀가지고 갑자기 스타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자산 자체가 없던 사람이에요. 예. 그냥 그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기에만 충만한 사람. 예, 저는 예, 오늘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그 68년생 한동훈 이제 저 경력단전 남이 됐죠 이제 제명됐습니다. 68년생 한동훈이 분명히 이게 그동안 조작이라고 주장해왔던 건데 그렇죠. 오늘 그 기자회견 짧게 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뭐 할 때도 그거에 대해 뭐 질문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거나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보면은 또 국힘 쪽에 야 단계가 그렇게 허술하게 뭐 이 생년월일 속여서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또 휴대폰이 인증돼야 되고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저 국힘 설명을 하거든요. 게시판 자체는 익명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글을 쓰려면은 일종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사실 그러면 한동훈이 그 부분이 여전히 가장 저쪽에서 주장한 약한 고리이고 조작이라고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이면은 그 부분에서 지금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해 당 윤리위원회 발표를 해서 그게 또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적극 반박을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문 일부를 정정해서 조금 전에 다시 알려왔는데 징계 대상자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 대표잖아요. 예. 네, 또 비대위원장으로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입당하자마자 온라인으로 가입했겠습니까? 종이로 했겠지. 종이당원 명부로 그냥 거기다가 생년월일 이렇게 써서 하면은 그대로 그냥 입력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가입한 다음에 회원 정보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측이건 그 윤리위건 이런 부분을 확인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저는 윤리 내지 당 지도부에서는 확인했을 거라 봐요. 예. 저 너무 비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리고 이거를 갖고 자꾸 하면 오늘 그 얘기 나왔는데 저는 업무방해죄로 아마 고발을 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본인이 썼든 뭐 가족이 썼든 누가 썼든 간에 업무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 상황으로 보여요. 뭐 계엄이고 나발이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그냥 누구 말대로 소정호 변호사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한동훈이는요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를 하면 돼요. 예. 근데 뭐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 사과하는 걸 극도로 좀 답답합니다. 안 하죠. 그 검찰 출신들이 사과하는 것을 일종의 자백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뭐 과거에 윤석열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의 메시지를 낸 적이 한 번도 자기 없어요. 살고 다 죽여요. 예. 이러면 지금 자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이 있던 날 꼭 이렇게 새벽에 발표를 했었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뭐 노린바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지금 사형 구형은 지난 9일에 한번 잡혔다가 밀려진 거고 자기들은 최대한 빨리 이게 징계위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것을 그러니까 공격의 도구 너무 지나쳐서 무력화되는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발표한 것인데 공교롭게 날짜가 맞은 것이다. 한동훈을 윤석열에 맞춘 게 아니고 윤석열이 한동훈에 맞추려고 연기를 시켰나 싶기도 하네요. 그럴 그러니까 수 국민의힘의 있어요. 국민의힘의 저쪽 당 지금 지도부나 조리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 너도 죽어라 네. 이제 사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예. 바로 야 같이 이거 순장도 아니고 같이 묻어야 되는데 바로 제명시킨 건데 이제 사실은 이게 긴급하게 심야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정정에 아까 추가 정정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보면 아주 뭐 크리티컬한 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긴박하게 진행했으니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분에 대한 뭐 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응할 때 사실 딱 물고 들어가기 딱 좋은 거죠. 그 12.3 계엄 이후에 그 대선 후보 교체
그 과정에서 심야에 막 바꾼 그 부분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 당은 밤에 뭘 뒤집어지는 많이 거잖아요. 해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밤에 뭘 많이 그게 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새벽잠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한시면 이제 회의를 하면 위원들이 있는데 이게 8장짜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의결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시간에 앉아서 예, 예. 쓰기는. 그러면 누가 써가지고 맞지, 하지, 제명, 오케이, 쿨 뭐 이렇게 한 느낌이거든요. 예.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을 한동훈 맞춘 건 아니지만 무조건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이 제명을. 당명 이렇게 개정하는데 뭐 공모하잖아요. 우리 당 이름은 뭐 한동훈 업당 뭐 이런 거. 제가 하나 내보겠어요. 300만 원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한 가지 질문이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이제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의결을 해서 직접 그 징계안 상정을 최고위에 뭐 내일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후 정치인 한동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나와서 뭐 새로운 당을 만든다든지 자신의 세력화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초야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진다.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유튜버로. 유튜버도 없어. 유튜버는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다. 제가 예, 말-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걸 유튜버들은 아시죠? 정치 안 하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아예 예.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본인은 뭐 눈에 띄라고 하지만 혹시 알아면 뭐 저 돌돌이 갖고 이렇게 또 밀고 그 정도만 보겠죠. 새우깡 맛있나 그러고 뭐 새우깡하고 기타 그 치고, 정도가 예. 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도 없고요. 예. 신념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예측도 못할 뿐더러 메시지나 행동 아니 같은 그 게 안 맞아요. 국민의힘이라는 그 뭐랄까 울타리가 없으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뭐랄까 경쟁력 같은 게 없는 겁니까? 없다고 봐야 홈쇼핑하면 되죠. 홈쇼핑. 위도훈이 이런 여기 거. 돌돌이 네. 팔고 과자 팔고. 저는 그런 생각. 우리 제작진 바로 저 사진을 찾았네요. 아, 예. 이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이게 뭐 학교 같은 데서 예컨대 제적이 됐다. 그럼 그 학교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그렇죠. 제로. 그런데 이 당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워낙 변화무쌍해서 지금 이름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바꾸고 자기들이 당명을 바꾸고 뭔가 이렇게 막 쇄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통합 이러면서 그냥 다시 복귀시키면서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유일하게 배제될 사람이 한동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게 다른 데서 제명했다 그러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했다니까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이게 그냥 지금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당권 싸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도 나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징계받고 제명 당해요. 네. 당 이름 바꿔요. 네. 그리고 복당 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당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라는 취지의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뭘 해야 되냐면 조국 대표를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무릎 꿇고 스승님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가 멸문지화를 시켰던 조국 대표가 예.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자기도 한번 가서 배워서 동훈 신당. 그러니까 누가 끼워주겠어요? 자기가 시기가 당차린 수밖에 이제 정치인이라면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시기는 뭐 엄청 많았어요. 하여튼 계속 본인한테 시기는 왔었어요. 그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데 용기가 없고 그렇게 정치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실제로 지금이라도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뭐 이상한 뭐 법적 대응이고 계엄 얘기할 때 근데 아마 아니고 이정재 씨 만나라고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보면 신당이나 분당은 현실성이 없죠.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믿고 나올 리도 없고, 없죠.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보는 거는 장동혁 체제가 곧 무너질 테니 무너진 다음에 또 아수라장 냈을 때 어떻게 다시 그렇죠. 우르르 들어가서 다시 저 들어왔어요 하고 다시 당권 지금 이럴 것 국민의힘의 같은데. 당권을 노리는 인물들은 그러니까 장정희 체제가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의 맹주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준석 대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은 무너집니까? 저는 그게 완전 달라요. 장동혁을 누구 가소평가해요. 어허. 가대평가하나? 정치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당의 리더면 책임도 지거든요. 이러면 망하는데. 그리고 막 예컨대 지방선거에서 진다고 하면 대부분 물러나잖아요. 그렇겠죠. 안 물러나면 어떡할 건데요? 안 물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장동혁이란 인물은 예전에 정치력이 이렇게 뭐 소통도 하고 막 이건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상임고문단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뭐 당직을 했거나 대표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더라고요. 그 뭐 이번에 이제 당원 게시판 얘기라든지 징계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부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그 국민의힘의 초재선 그 의원들의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 여기도 지금 제명 결정 관련해서는 이 반헌법적 행위다라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안에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 조용히 있는 의원들이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침묵하는 중진들. 언더찐. 예. 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모르겠고. 이거를 갖다 해석을 방금 들려준 말씀이 그거였는데, 그건 대안과 미래나 그런 내는 어떤 지금 장동혁 씨의 비판 목소리, 예. 대안미래 보면 대안과 미래는 한동훈 제명에 대해 뭐 반헌법적 무슨 저열한 행위 막 세게 비판하잖아요. 보면 한동훈이 보면 착각할 말 정도로 세게 발언해요. 근데 대안과 미래나 이쪽 사람들은 한동훈을 그래서 끌어안고 너한테 롤을 주고 뭐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쟤 그냥 뭐하러 지금 지방선거법 쟤를 제명까지 해. 그냥 둬. 그냥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네. 둬. 알아서 그냥 어떻게 될 거야. 그냥 둬. 이 정도지. 뭐 저 양반을 같이 해서 같이 으쌰으쌰 어깨 걷고 다시 뭐 역할을 줘서 뭔가 직위도 주고 선거 때 역할도 주고 해서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한동훈을 차기 주자로.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만 가자는 건데 그것도 못하니 빡이 쳐서 이러는 거지.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한동훈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고 장동혁의 반대를 해서 저렇게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설령 장동혁의 반대를 해서 그 장동혁을 몰아내고 비대위로 가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 20명의 의원들이 뭐 이렇게 좀 권력을 잡는다 해도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한동훈을 복당을 시켜줄까?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구성상으로는 최고위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어요.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다들 비대위 얘기할 때부터 나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 할 때 정상적인 정치인은 일단 그런 게 통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고 부끄럽고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당 망하는구나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가능하고 지금 봐요. 그렇게 가나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쭈르륵. 그리고 누구 하나 견제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바뀝니까? 이 정치 이게 다른 분야가 아니라 정치라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이준석 씨가 지금의 그 어떤 그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정치는 선거에서 당선된다라는 게 가장 커요, 역할이. 예.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만약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번 있었어요. 공천을 못 받았는데 무소속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나는 당선돼서 돌아오고 나는 당선되면은 한나라당으로 복당할 거다가 공약 1번인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다 당선이 돼가지고 난 한나라당 그러면 당선된 무소속 국회의원을 한나라당이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라당 시절 워낙 뭐 당명을 하도 자주 바꿔가지고 예. 이게 한나라당 시절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자기가 정치적인 역량으로 선거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에 근데, 출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 그럴 역량이 있느냐?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사실은 그 등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어떤 자신의 역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역량을 타고 올라온 거라서 국민의힘의 이제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대부분 비례들이 많잖아요. 지역구 의원은 거의 없고, 뭐 당협위원장 이렇게 현역이 아닌 분들도 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뭐 개별 의원들이 입장내는 거 보고 있으면 권영진 전 대구시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죠. 네, 의원 됐죠. 계엄 같은 뒤통수다. 이번 징계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배현진 의원 요즘 이제 홍준표 전 시장하고 이제 설전 펼치느라고 바쁘던데 내란 정당을 막은 한동훈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엄을 본인이 막았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엄 해제의 어떤 정치적 지분을 갖다 계속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사형구형에 대 입장을 내야죠. 왜 안 내냐고.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왜 배당을 안 받아? 이 모든 이야기에 친한계 뭐 친한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 장동혁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장동혁 체제는 아까 선거 얘기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역량도 역량이지만 그냥 쫄보 느낌이라서 그렇게 혼자 못 나가요. 예. 나가서 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떤 대찬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떨어지면 예. 진짜 이거 나 끝인데 제기도 못해 뭐 이런 온갖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그런 계산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옛날 2018년에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치를 때 그때 뭐 선거에서 5개가 6개 지역에서 승리하겠다 광역단체장 가져 막 이렇게 배팅을 했어요. 근데 그 다 지고 나서 나갔거든요 당대표를. 네. 장동혁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장동혁 체제는 배팅을 확 줄일 거예요. 그렇죠. 서울이나 부산 정도. 집중한다. 그 중에 하나라도 이겨도 승리다. 지금 이런 뭐 한마디로 이 독재 정권에서 우리가 서울과 부산 중에 하나라도 승리하면은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이게 막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면은 운 좋게 되면은 봐라 우리 지켜냈다. 독재 정권에서 압제에 버텼다. 이제 우리 서로 정비해서 새롭게 이 당을 갖다 정비해서 나가자. 아마 그런 식으로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사전에 이렇게 밑밥을 깔아 놓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거가 사람들이 속지는 않겠죠. 근래 들어 한나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늘 한나라당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제가 기억이 한나라당.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당이어가지고 저는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계속 어떤 그 휘둘리고 정말 자기만의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당이어가지고 뭐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당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조기 축구회 같아요. 네, 조기 축구회. 예측 불가능하죠. 아무튼 뭐 조기 축구에도 다들 그 전략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구장에서 실현되는 경우들은 잘 없죠. 정말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3당 합당, 그러니까 민정당,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당이 옷을 같이 입으면서 시작했던 당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왔다 갔다 정말 엉망인 거죠. 동훈아, 너 그럼 나랑 10억 내기하자. 이병준이 이 단계를 터뜨리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뭔가 관계가 있었다. 그런 증거가 나온다. 내가 10억 줄게요. 10억 줄 테니까 증거 못 찾으면은 네가 나한테 10억 줘. 어때?
오늘 뜬금없이 한동훈이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의 역습 단계 논란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건 김옥균 프로젝트다. 친한계들이 제가 단계 터트리고 나서 계속 뿌렸던 찌라시가 뭡니까? 이병준 배후에는 대통령실 광기훈 행정관이 있고 그리고 장해찬 부원장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강기훈, 장해찬, 이병준 요 세 명이 짜고 공작을 한 거고 이걸 총괄 기획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야, 지 입으로 대놓고 떠들어. 자, 오늘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마지막 독대에서 대통령이 단계를 너무 험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다고 생색을 냈었다. 이는 자신이 시켰다는 얘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한동훈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그때 대통령을 막 탄핵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한동훈을 달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단계에 대해서 한동훈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말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또 왜곡을 해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의 발언을 조작하는 거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문자 전화 한 통 주고받은 적 없고 대통령실 인사 그 누구와도 문자 전화 한 통 주고받은 적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침묵해온 이유에 대해서 단계는 당에서 익명을 보장해준 게시판으로 그걸 공개하는 선례가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응을 안 했던 건데 당에서 공개하니 설명을 안 할 수가 있나. 정말 미친 개소리를 하는데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끄지라 씨발. 구독 좀 챙겨줘 있어. 뭘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러면 안 돼.